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어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해 놓은 거 보니까 이 이슈가 있어요. 요게 인제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지금 이게 보면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처리할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민맥스를 좀 키우면 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250 정도로 이렇게 키우면은 4개밖에 못 들어온다로 이렇게 성립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가장 클 때도. 근데 사실 이 방법 외에도 좀 있을까를 잠깐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쉬운 방법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였다가 3개였다가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것의 간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크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너무 넓은 크기였을 때 너무나 사이즈가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요거 좀 수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은 요 윗부분이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우리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부터 끝냈고 미드를 끝냈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들면 되죠. 이것도 시멘틱 태그가 있습니다. nev라고 하는 시멘틱 태그가 있고요. 클래스는 저는 똑같이 내비게이션의 약자인 nev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시멘틱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비게이션 요소 들어가는 자리라고 하는 그 시멘틱 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틱 태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뭐 사이드나 메인 같은 것도 여기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부에 마찬가지로 디자인 패턴상 내부에 래퍼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제일 위쪽이 이제 내부가 이제 생겨 있을 겁니다. CSS 같이 작성을 해주면서 들어갈게요. 이게 바디 미들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내부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프론트엔드 프랙티스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까먹었네요. 잠시만. 네, 그래서 컬러나 스타일들 다 떼왔는데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눈에 그때 보이는 게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이즈를 잡아줄 만한 내부 요소가 없으니까 패딩 16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패딩 16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래퍼 구조가 있죠. 래퍼 구조를 맥스 비드스를 960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 인라인 잡아줘야 되겠죠. 마진 인라인 오토 잡아주면은 가운데로 이제 정렬될 거고요. 잠깐 눈에 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색깔 넣어가지고 민 하이트를 뭐 5픽셀 정도 잠깐 넣어서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래퍼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 영역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부 내용을 좀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에 이거를 각각 이 부분을 하나로 묶고, 이거 이제 같은 스타일들이죠. 그다음에 얘도 어찌 보자면 같은 스타일인데 좀 이종인 거고 얘는 다른 스타일인 거고, 여기까지 리스트로 한번 묶을 거고요. 여기도 리스트로 묶을 거고 얘는 별도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내부 래퍼 안에 이제 각각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일단 UL에서 얘는 이름을 메뉴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UL이 아니라 그 div인데 점 하나는 로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로고랑 메뉴랑 이렇게 나뉘고요. 메뉴 안쪽에는 리스트, 그 다음에 A 태그 들어가고, A 태그 안쪽에는 href 샵 이렇게 들어가고, 이 A 태그에 이제 저기에는 메뉴 언더바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로램 1짜리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가 필요하냐?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야 되죠. 그래서 요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필요한데 네, 여기 이만큼 이렇게 지우고 세이브하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위쪽은 메뉴 중에서도 메뉴 포즈 레프트에 있게 할 친구고요.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라이트에 있게 할 친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보면 로그인이라고 써져 있었고 여기가 start free trial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start free trial. 그 다음에 use case pricing support resources인데 저건 뭐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근데 점 붙어 있는 거는 흉하니까 좀 이렇게 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메뉴 아이템 다 똑같은데 이 친구는 이제 좀 스타일이 달랐잖아요. 그 스타트 프레이 트레이얼만. 그래서 메뉴 아이템인데 스타일 필드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달리 더 이야기할 요소는 없는 상태에서 여기 로고에다가 로고 좀 집어넣어 볼까요? 검사. 그래서 이 SVG를 노드 복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노드 복제라고 하는 게 이게 사이트를 바꿔버리네. 풀 복사. 네. 내부 HTML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서 로고를 아이고 내부 복사할 때 이거 외부 HTML로 다 복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세이브하면은 네 로고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이번에도 그리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내부에 래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내부 래퍼에 일단은 그리드를 넣어줄 겁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리드 넣은 상태에서 이 친구들에게 그리드 템플릿 컬럼을 넣을 건데 저 로고에 해당하는 거의 사이즈가 32픽셀이에요. 그래서 32픽셀짜리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repeat 4 그다음에 1FR 아니 1FR이래요. 그 뭐야 오토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쭉 간격을 떼버려야 되니까 1FR 한번 넣고 그다음에 다시 repeat 4 오토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repeat 4 오토가 아니라 2 오토죠. 아이고. 그래서 의도가 뭐냐면은 32짜리 하나 만들고 하나 둘 셋 4개짜리 만들고 쭉 떼고 2개 만들고 하려는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갭도 넣어야 되는데 뭐 컬럼 갭이긴 하지만 그냥 갭이라고 넣을게요. 그래서 16픽셀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서브 그리드 삼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네 로고는 그리드 컬럼 1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뉴 포즈 레프트랑 포즈 라이트랑 차지해야 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적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즈 레프트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 중에서도 레프트 따로 라이트 따로죠. 그래서 레프트
네. 그 다음에 right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left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컬럼이 차지해야 되는 양이 2부터 스팬 4개 차지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 righ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에 이 래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리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칸 있고, 여기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벌어진 다음에 여기 2칸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로고는 뭐 더 손댈 게 없어요. 로고는 일단은 그냥 요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면 되고, 이 메뉴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또 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리스트 스타일을 이제 무효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진 인라인, 마진 블락을 없애주고, 패딩 레프트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일을 무효화를 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둘 다 메뉴 이쪽에 있는 놈이든 이쪽에 있는 놈이든 둘 다 어차피 적용할 거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리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을 섭 그리드를 치면은 4개가 이렇게 두두두둑 놓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정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넣어줘야 될 이제 스타일들을 좀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색깔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SVG 위드 사이트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보통 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칠하는 색깔이 보면 여기 커런트 컬러라고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글자색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디 내부에다가 기본 글자색을 뭘 넣을 거냐면 요 색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컬러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제 파란색이 되고요.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이 백그라운드 잠깐 없애도 되겠죠. 개발 때문에 잠깐 넣어놓은 거. 그 다음에 그리드 잠깐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글자들이 좀 위로 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건데 여기 래퍼 단계에서 align items를 센터로 처리해 주면은 이렇게 다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이제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빼먹은 거 뭐 있나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스트 안에 A 태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메뉴 아이템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end하고 언더바 아이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먼저 챙길 거는 뭐냐면은 A 태그잖아요. A 태그 같은 경우에 인라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인라인으로 돼 있게 안 할 거고 블락으로 할 거라서, 자, 모든 A 태그가 꼭 블락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블락이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레이아웃 요소로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인라인이어서 제가 뭘 먹여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블락으로 처리를 해버렸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넣어줘야 되는 값들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이 좌우로 패딩 인라인이 8픽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녀석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픽셀 이렇게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보더가 있습니다. 보더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보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픽셀 이렇게 보더가 있고요. 솔리드로 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투명색으로 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샵 RGB로 이렇게 해가지고 RGBA로 해가지고 그냥 샵 000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RGB 스타일로 바꿔주고 요걸로 이렇게 해주고 뒤에 투명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긴 한데 요 방식보다는
RGB가 더 편할 것 같아요. RGBA로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뒷부분을 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보더 레디어스가 있는데 보더 레디어스는 6픽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라인 하이트가 20픽셀 있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가 900이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이미 넣었나요? 폰트 사이즈가 14픽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 글자 색이 지금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A 태그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슈인데 컬러를 인헤리트를 넣으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파란색이라고 적용되어 있는 게 그 A 태그를 넘어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 처리하면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글자 하나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자, 그러면 전체 그리드 대비 어떻게 나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드 대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A 태그 기준으로는 높이 20에 뭐 20에 이제 24가 되는군요. 이게 20이고 그쵸. 위아래 이제 보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제가 아까 이거 새로 고침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떠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또 한번 처리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저게 이제 글자 이렇게 올렸을 때 파란색이 되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그 오버 해가지고 이때 이제 보더가 이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100% 이렇게 놓으면 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슈가 있죠.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색깔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색깔이 56에 31에 2099거든요. 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로그인이랑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 이 부분 이제 좀 수정이 돼야 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스타일이 달라서 잠깐 체크 좀 할게요. 좀 작아서 제가 잘못되어 온 것도 같아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하이트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이트가 32픽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네, 되죠. 그런데 그럼 글자가 위로 올라붙잖아요. 글자가 위로 올라붙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이 A 태그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올라붙는데 이 A 태그는 뭐 이거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제 여기 이 A 태그한테 이제 플렉스를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하지 말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한 다음에 align items center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리드의 화신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드 넣어도 똑같아요. 네. align items center라는 기능을 쓰면은 그리드 안에 있는 잔여 요소가 위에 정렬되냐 아래 정렬되냐 이거를 align items로 이제 할 수 있죠.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해요. 이게 가로로 정렬될 때는 align items가 수직 방향으로의 그 센터를 의미하게 되는데 예, 플렉스 정렬이 이제 세로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세로축의 반대인 가로축에 대한 얼라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저는 그리드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드가 훨씬 더 명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 대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트랜스폼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대문자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제 다 끝냈고 마지막은 이거죠. 이 친구만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메뉴 아이템인데 얘는 메뉴 아이템 중에서도 스타일 필드라고 이제 따로 이렇게 빼놓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필드를 따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d 스타일 필드 만들어서요. 이 친구만 적용될 스타일을 좀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게 컬러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더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보더가 이때도 100%이도록 이렇게 바꾸고 얘는 컬러를 이거 넣어주고요. 아, 컬러는 흰색 돼야 되죠. 흰색. 예, 백그라운드 컬러가 오히려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예,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러는 그 여기 배경색에 해당하는 거가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배경색에 해당하는 요 컬러가 들어가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 부분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만들 수 있죠. 디스플레이 스티키, 그러니까 포지션 스티키 넣어가지고 이제 따라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포지션 스티키 집어넣고 탑 제로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스티키 했더니 요게 이렇게 돼 버리네요. 이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거 해주면 되죠. Z-인덱스를 많이 올려주면 됩니다. Z-인덱스를 많이 올려주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중에 생긴 개체니까 위로 올라와서 그런데 Z-인덱스를 얘를 올려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32 플러스 뭐 16, 16일 거니까 사이드바의 탑에 뭐 이거 플러스 32 픽셀 플러스 2 곱하기 16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요 계산식을 칼크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는 CSS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HTML 구조를 바꿔야 돼요. 어쨌든 뭐 해보자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원래 사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네, 그대로 벗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 뭐 자잘한 요소들 뭐 더 넣을 만한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눌렀을 때라기보다는 이렇게 아니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가능은 한데 어차피 과제에서 여러분한테 거기까지 하는 걸 기대했던 건 아니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크를 카피한다 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여기에서 이제 종료하도록 할 거고요. 차라리 스텝 3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구현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동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할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리스폰시브 대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문제 없고 이런 사이즈에서도 아직까지 문제 없고 더 줄여보면은 네, 그래도 문제 없고 이제 슬슬 여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간격을 그래도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보단 더 떨어져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도 잠깐 손대보고 오죠. 그렇게 하고 이거 마무리 일단 여기서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리스폰시브를 따로 이제 다루면 다뤘지. 저런 부분은 이제 사실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은 잠시만요. 헤더 푸터죠. 푸터로 가서 푸터의 테일 부분이죠. 테일 부분에 여기가 1FR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민맥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1FR인데 최소치를 예를 들어서 48픽셀 뭐 이런 걸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줄어들더라도 48픽셀 정도의 사이즈는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테일 부분의 그리드 보시면 줄어들더라도 48픽셀은 갖도록 됩니다. 얘는 이제 오토니까 자유자재로 이제 줄어들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부서지는 이제 이슈가 천천히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 이것도 안 부서지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쯤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크 일단 기본적인 데스크탑 레이아웃 카피한 거는 끝입니다.